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늘은 주식이나 의학적인 재미없는 이야기 말고 가벼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카오의 카지노 대부가 저번 주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카지노를 장악하고 계신 분인데 돌아가시면서 뉴스가 나와서 이 스탠리 호가 돌아가셨고 마카오 카지노의 대부니까 제가 바카라 썰을 이야기 드리고, 또 요즘 홍콩의 보안법이 문제가 돼 있는데 홍콩 하면 홍콩 달러 비율이 생각이 나니까 바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스탠리 호라는 분은 5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마카오에서 20여 개의 카지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카지노 면허를 받아서 2001년까지 독점을 했고, 그 SJM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스탠리 호에 대한 추모 기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속한 카지노들은 20여 개 정도 있고 호텔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카오 이야기를 하자면 6년 전에 다녀왔고요. 주 목적은 관광을 위해서 갔지 절대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6년 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데 소득세나 환치기 외환거래법의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6년이 지나서 지금은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이때 친구랑 둘이 갔는데요. 저는 바카라나 카지노를 한두 번밖에 안 가봤고, 친구는 강원랜드 앞에 있으면서 바카라의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저는 완전 초보였고, 친구네 놀러 갔다가 강원랜드에서 바카라를 해보고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이렇게 돗대기 시장처럼 사람이 너무 빽빽하고 게임을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로 줄을 서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게임을 할 바에 마카오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둘이 마카오를 여행을 가게 됐죠. 아니, 관광을 하러 여행을 가게 됐죠. 마카오 관광에 앞서서 대략적인 역사를 알려드리면, 포르투갈 식민지였고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인 상태입니다. 2007년에 라스베가스를 추월했습니다. 1557년부터 포르투갈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거주를 했고요. 그 당시 대항해 시대였죠. 마젤란 세계 일주를 하고,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출생하고 한국에선 이순신이 출생하던 시기쯤에 포르투갈이 진출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뇌물을 주거나 세금을 주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주변에 있던 해적을 퇴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편전쟁 이후에는 무력으로 아랫지방까지 점령을 하죠. 처음에는 여기가 섬이었는데 여기만 포르투갈인들이 거주를 하다가 무력으로 타이파와 콜로안 지역도 점거를 한 거고, 그 사이는 간척을 해서 땅을 메워서 지금의 마카오 상태가 됐습니다. 마카오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는 아파트,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이 성당은 남부지방의 이 콜로안 지역의 성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성당입니다. 남부지방을 돌아다닐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 지역은 이 강 건너서, 강 건너는 중국입니다. 중국적인 것도 있고 포르투갈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죠. 해변은 되게 더러웠습니다. 중국스럽게. 음식도 포르투갈 음식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거주 지역의 뒷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가지고 좀 어두침침한 느낌도 났고요. 비가 많이 오고. 이쪽은 다 카지노가 있는 지역인데 아까 거주 지역과 굉장히 이미지가 다르죠. 윈 카지노와 MGM 카지노도 있습니다. 여기는 베네시안인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카라를 했죠. 베네치아는 베네치아를 본따서 만든 호텔인데 하늘에 이렇게 조명을 해두고 캐널도 있고 아케이드로 상점들이 있습니다. 베네시안 호텔에서 밖을 본 모양이고요. 이 안쪽이 방금 봤던 아케이드와 상점들이 있는 곳입니다. 밤에는 다른 호텔도 가봤는데 베네시안하고 바로 베네시안 옆에는 갤럭시 카지노가 있습니다. 좀 더 최근에 지어지면서 더 큰 규모로 더 웅장하고 더 멋있는 카지노죠. 4박 5일 중에 한 이틀을 관광을 다 하고 이틀 정도는 이제 카지노를 갔는데요. 첫날에는 마카오 쪽 MGM 리오 이 부분에서 관광을 했습니다. 여기 만다린, MGM, 샌즈 이런 호텔들이 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카라에서 계속 돈을 잃고 있었어요. 가져간 돈도 다 잃고 부족해서 환치기를 불러서 추가로 환전을 해서 또 잃고 또 잃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돈을 잃기 전날 밤에 제가 악몽을 꿨었는데요. 제가 호텔에 있는데 호텔이 기울어서 무너지면서 건물에서 제가 떨어지는 악몽을 꿨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지노 중에서 가장 큰 멋있는 카지노가 그랜드 리스보아라는 카지노가 있었는데 제가 꿈에서 봤던 딱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가장 랜드마크 같은 카지노여서 그래도 여기서 게임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여기서 다 돈을 잃은 거죠. 그렇게 한 500만 원 정도 친구랑 같이 잃다가 환전을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오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기분으로. 그런데 그 뒤로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계속 따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밤 12시 정도 됐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집에 돌아왔죠. 근데 하루 종일 한 500만 원을 날렸지만 왠지 되게 기분이 좋게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본격적으로 관광은 다 끝나가지고 카지노를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베네시안을 구경하고 갤럭시도 갔다가 저녁 때 돼서는 베네시안으로 다시 와서 그때부터 갑자기 바카라가 되게 잘 되기 시작하면서 한 밤 10시쯤 되니까 3천만 원 정도를 친구랑 둘이 땄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한 판에 한 2,500만 원어치를 걸었는데 아마 제일 큰 칩을 2개를 걸었던 것 같아요. 2,500만 원 정도를 걸었는데 그걸 한 방에 날려가지고 밤 10시쯤 약간 정신이 멍해졌죠. 그 상태로 그 베네시안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가운데 롤렉스 매장이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머리를 좀 식히려고 그때 머리가 엄청 뜨거워져서 머리 식히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까지 한 5시간, 6시간을 게임을 했던 걸 한 판에 다 날리고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던 친구한테 제가 그래도 또 밤새 더 해서 따면 된다고 파이팅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밤새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7천만 원 정도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환전을 해가지고 호텔방으로 돌아오니까 묶음 5개 하고 일부 좀 남아서 이 상태로 전날에 환치기 했던 분들 다시 불러서 한국 돈으로 받았죠.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저녁 오후부터 하긴 했지만 1000판 정도를 해가지고 600판을 이겼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 강원랜드만 생각하신 것 같고 저희는 도박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1000판이 충분히 가능하죠. 심지어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만두집, 베네시안에는 미슐랭 원스타 딤섬집이 있는데 거기서 밥도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하룻밤 사이에 1000판은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사람이 별로 없었고 이제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자도 좋고 한 테이블에 딱 저희만 가서 하고 다른 분들 있으면 피합니다. 저희는 빨리 해서 빨리 돈을 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느려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냐면은 베팅을 하고 노멀 벳 하고 카드 받고 쪼고 까고 받고 또 베팅하고 노멀 벳 하고 받고 쪼고 이 정도 속도로 게임을 합니다. 그렇게 한 슈 속에는 4덱이나 6덱이 셔플되어 있는데 한 슈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준비하고 바꾸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저희는 한 테이블에 있다가 다른 테이블 준비되어 있는 대로 바로 이동을 해서 또 바로 한 슈를 깝니다. 그렇게 한 두세 슈를 까면은 또 딜러가 바뀌어요. 그럼 또 다른 테이블로 또 가서 또 다른 슈를 까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0판 정도를 해서 20슈 정도를 깐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600판 정도를 이겨서 평균 500에 분산 250인 정규 분포에서 확률은 0.0000008 정도로 승리를 했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승률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생각을 해보면 슈 셔플이 되어서 나온 게 어떤 패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카오나 중국계에는 바카라 책이 있고 족보가 있고 그걸 분석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지노에서 일부러 그런 족보를 벗어나는 셔플을 해서 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면 저랑 친구는 강원랜드에서 하다 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슈 패턴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중국계 패턴에 가서 우리가 거꾸로 잘 먹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상태로 라스베가스도 무너뜨리자 화이팅해서 가자 해서 그 다다음 주에 갔는데 라스베가스 조지고 오자고 했는데 거기 가서는 11만 달러를 날렸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패턴은 똑같은데 그 지역마다 승률이 많이 다른 게 그 지역마다 선호하는 셔플 패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오늘의 결론은 결국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